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무원 국어의 탁박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명할 내용은요. 자, 군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학습 전략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군무원을 완벽히 정리해서 높은 성적을 받고서 합격할 수 있느냐. 그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우선 제가 강수로 딱 두 개입니다. 자, 1장과 2장입니다. 이거죠. 자, 두 개로 나누어서. 근데 실제 이 2장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1장을 우선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2장은 간단하게만. 자, 들어갑니다. 자, 1장. 군무원 국어의 출제 경향 및 대책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군무원 국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뭐라 해야 된다? 출제 경향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출제 경향을 쭉 설명합니다. 플러스 뭐까지? 대책. 해결 방안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우선 화면 보십시오. 늘 제가 이런 표를 만들거든요. 자, 요게 뭐다? 자,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자, 이게 5년이죠. 자, 5년 동안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의 평균을 낸 겁니다. 평균을. 자, 우선 제가 왼쪽 구분으로 4개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는 문법, 두 번째 문학, 세 번째 비문학, 네 번째는 어휘입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자, 우선 올해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뭐다? 문법 문제가 1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엄청 많이 출제됐습니다. 물론 평균으로 보면 잘 보십시오. 11문제, 12문제, 12문제, 11문제. 올해가 조금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1문제 또는 12문제 되겠죠. 자, 그걸 평균을 냈습니다. 49.6%. 거의 한 반이죠. 군무원 시험이 25문제니까 한 12문제 정도 출제되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 공무원 시험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군무원이? 어문 규정 문제가 많이 나와. 6문제, 7문제, 7문제, 5문제, 올해는 12문제씩이나 많이 출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는, 그러니까 문법을 정리하십시오. 그 중에 뭐까지? 자, 이 어문 규정을 철저히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평균으로 따지면은요, 몇 퍼센트입니까? 29.6%입니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나온다고요. 아, 그러네. 다시 한번. 자, 군무원 국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문법을 정리해라. 됐죠? 자, 그 문법 중에서도 뭐를? 어문 규정은 완벽히 정리하시는 것이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냐? 아닙니다. 밑에 문학 보십시오. 몇 퍼센트? 24%입니다. 9문제, 6문제, 4문제, 6문제, 5문제. 그러니까 요때가 좀 많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문제에서 6문제 그 사이다. 그렇죠? 자, 참고로 24% 아닙니까? 몇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6문제라는 얘기입니다. 6문제. 아니다. 5로 나눠야 되잖아. 30을 5로. 5, 6, 3. 맞네? 6문제 정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아하. 문학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대체로 뭐 문학은 6개의 문제 정도가 평균입니다. 이 말입니다. 6문제 정도가 평균. 됐죠? 좋습니다. 자, 비문학 들어갑니다. 자, 비문학은요, 화법과 장문도 비문학에 집어넣습니다. 보통 여러분 비문학 하면은 독서로 하시죠? 근데 실제 바뀌었어. 지금 군학생들은요, 비문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다? 독서라고 합니다. 독서. 그리고 장문, 화법 묶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문학. 당연히 문학이 아니니까. 자, 문학 수로 따지니까 14.4%입니다. 오, 그러네. 예를 들어서, 자, 요게 18문제가 출제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5로 나누면 5, 3, 15, 3점 몇 문제 정도 되겠죠? 됐죠? 자, 5로 나누면 5, 3, 15에 6. 3.6문제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3.6문제. 오, 이거 합치면 이거 만만치 않네. 그래도 9문제나 또는 10문제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몽땅 다 이쪽이죠. 됐습니까? 3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어휘 파트라고 해서 평균 따지면 3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25문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휘 빼고 어휘 3문제 빼도 문법과 문학, 비문학만 다 맞추셔도 충분히 합격권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휘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 어휘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휘의 교재가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보통. 그걸 어떻게 다 암기해?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저 같으면은요. 이 어휘 파트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자성어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성어 문제가 무조건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성어 암기. 또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할 때 이 한자 성어 공부할 만합니다. 그래서 세 문제 맞히자 한자 성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암기하시고요. 또 속담, 관용구 정도는 공부를 좀 하시고요. 나머지 그냥 버려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충분히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 정도는 맞힐 수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솔직히 한 문제 맞추면 어떻습니까? 그냥 두 문제 버리는 거겠죠. 버려도 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군무원의 합격 점수는 높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금 이거는 경제성을 살려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 무턱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하지 말고. 아시겠죠? 아무튼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최소한 요거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니까 제가 지워드릴 테니까 사진을 찍든지 뭐 하든지 간에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꿰고 계십시오. 알겠죠? 문법 몇 퍼센트? 49.6%. 문학은요? 24%. 비문학은요? 14.4%. 어휘는요? 12%가 문제로 출제됩니다. 문항수는 몇 문제? 거의 반, 12문제 정도. 6문제 정도 3.5짜리. 그러니까 합쳐서 9문제 또는 10문제 정도. 3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자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번 문법의 출제 경향 및 대책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설명 들어가 있으니까. 표준어와 비표준어 연결이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문제 풀어? 이건 암기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문 규정이 참 많이 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군무원 시험은요. 그 어문 규정이 잘 출제된다. 공부는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암기한다. 되죠. 특히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표준어 사정 원칙에 해당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머릿속에 뭐가? 얘네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런 친구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요. 이 11번 문제. 자, 올해 상반기 11번 문제였거든요. 요거 1초짜리 문제입니다. 됐죠? 1초짜리 문제라고 1초짜리 문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아, 문법의 경우에는 뭐다? 실제 어문 규정 파트가 가장 많이 문제 출제되니까 어문 규정을 철저히 공부하자. 어떻게 공부하자? 사례를 싹 다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왜?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해결 방안은 얘하고 얘를 암기하는 게 해결 방안이니까.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자, 물론 이겁니다. 문법이라고 한다면요. 물론 이건 제 규제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저는 제 규제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학교 문법과 어문 규정으로. 여기까지가 학교 문법. 여기까지가 어문 규정. 됐습니까? 무슨 말이겠죠? 근데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기까지를 싹 다 공부를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보통 책 한 권입니다. 책 한 권. 이 정도 공부하시면은요. 아까 제가 49.6%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 이거 아닌가? 맞습니다. 49.5%. 그러니까 문항수로 따지면 한 12문제 정도를요. 무난히 맞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공부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한다면. 됐죠? 그런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보통 군무원 시험을 딱 준비하는 분들을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문법이야. 이걸 가장 어려워합니다. 미쳐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공부법이 또 지금 정해져 있어. 잘 보십시오. 나 문법이 진짜 어려워. 아, 도저히 모르겠어. 그럴 때는요. 잘 보십시오. 인강을 빠르게 1회독 하는 겁니다. 1회독을 빨리 하는 거야. 1회독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1회독을 빨리 하는 거야. 그러면 2회독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문법 공부가 된 겁니다. 신기하게 1회독 때는요 잘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2회독 때부터는 이게 이 말이었지 이게 이 말이었지 웬만큼 의미도 알고요 이해가 된다.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1회독을 빨리 하라는 것은 뭐냐 문법과 여기를 빠르게 한번 정리하라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요 최소 문법이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은요 훨씬 더 편하게 부분을 공부할 수 있거든요. 전체라는데? 부분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회독을 좀 빨리 공부하고 2회독 때부터 천천히 진짜 문법 공부겠죠. 차근차근. 이때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급적 줄이십시오.
인강을 빨리 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는요. 공부를 하는데 모르는 것만 인강 보시고. 됐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공부 방법을 세우는데 어떻습니까? 인강으로 3회독을 하겠답니다. 자기가 3회독을.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1회독 때보다는 2회독 때가, 2회독 때보다는 3회독 때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이 정도 이해한 다음에 4, 5회독 때를요. 자기 스스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겁니다. 뭐 이런 방법을 쓰든 저의 경우는 가급적이면요. 인강 1회독은 빨리 인강으로 처리. 2회독 때부터 본격적인 공부. 이게 훨씬 더 문법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그냥 모르는 거야. 나도 몰라. 다른 사람도 몰라. 다 몰라. 알겠죠? 그때 괜히 쫄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1회독을 빨리 끝내고 나서 2회독 때부터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할만하네? 이렇게. 아시겠죠? 아무튼. 괜히 쫄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용어대로 쫄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문법이 중요한 건 맞아. 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무려 49.6%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맞습니다. 문항수로 따지면 12문제 아닙니까? 중요한 거 맞는데 할만하더라.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웬만큼 공부가 되면은요. 문법에서 틀리진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문학 문제입니다. 정철의 관동별고. 이게 정철의 관동별고 아닙니까? 관동별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군무원을 공부하시는 분들 관동별고 안 배웠을까? 배웠을걸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특히 이건 고전 시간입니까? 아마 선생님들에게, 교수님들에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겠죠. 고전 시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부해라? 현대어로만 번역할 수 있으면 된다야. 그 이상도 이해하다는 거 딱 그 정도까지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문제 자체가 현대어 번역 문제거든요. 배웠으면 이것도 1초짜리 문제겠죠. 배우지 않았으면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요. 자, 고전시가 아니 문학으로 통 한 방에 설명했습니다. 문학 기본적인 작품들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기본적인 작품들이라는 것은 뭐다? 중요한 것들. 근데 저는요. 한 단계 더. 자, 이거는 2019년도 상반기 기출문제를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몇 문제 나왔습니까? 4문제 나온 거야, 4문제. 문학이. 기영도의 엄마 걱정, 정철의 관동별고, 김소운님의 특급 품 이렇게. 이게 문제거든요. 문항수 4문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작품을 알고 있어. 그러면 충분히 문제 풀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솔직히 군무원 시험, 군무원의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시험보다 좀 어렵죠. 수능 시험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보셨죠? 그것보다 훨씬 쉬운 게 바로 뭐다? 문학과 비문학입니다.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는 얘기죠, 그는. 솔직하게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시험 딱 봐도 문학이나 비문학은 웬만큼 다 맞힐 수 있습니다. 단 암기형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빼고. 됐죠? 그랬을 때,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책입니다 하면서 제가 노란색으로 뭘 써느냐면 낯선 지문을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건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기본적인 작품을 싹 다 공부했어. 근데 공부한 게 아니라 제3의 작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지문, 접근,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틈틈이 이것을 연습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작품이 있다, 그렇죠? 기본적인 작품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본적인 작품, 참고로 제 교재 안에 있는 작품들이 다 기본적인 작품 맞습니다. 그 작품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봐. 내신용을 해서 빡빡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작품을 마치 뭐처럼? 낯선 지문처럼 감상 능력을 키우시면은요. 일석이조 아닙니까? 배 먹고 이 닦는 거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작품 공부하되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부해라. 그럼 나중에 설사 진짜 낯선 지문이 문제를 출제될지라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라고요. 자, 독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2018년도에 출제된 문제거든요. 제가 요 지문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은요. 상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상식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잘 보십시오. 자, 실제 밑에 있는 선택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온달, 죽음, 온달과 평강공주. 결국 이 시는 어떤 시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것을 모티프로 해서 만드신 겁니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의 화자는 누구다? 온달입니다. 온달. 온달. 됐죠? 온달. 근데 잘 보십시오. 나는 아직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때 나가 누구라고요? 온달. 나의 어리석음과 우둔함, 두남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보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두 번 썼잖아. 반복. 나 죽은 것 아니에요. 끝입니다. 두 번째. 죽어서 그대가 나의 시신을 나의 시신이라고 했습니다. 쓰다듬을 때까지. 그대의 손이 나의 두 눈을 가릴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때까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거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죽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상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기억나십니까? 온달 장군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었다? 됐죠? 관에 넣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관을 딱 메고서 이제 물으러 갔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혹! 안 움직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누가? 평강공주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쓰다듬었지 않습니까? 낭군님, 온달 장군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그랬더니 관이 스르륵 움직였다. 이거 아닙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잘 보십시오. 상여, 부착, 설화의 원형을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이게 암경입니까? 아닐걸요? 잘 봐. 상여가 땅에 부착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안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조금만 이해하시면요. 충분히 이거는 맞는데 이렇게 해서 지울 수 있는 겁니다. 죽음 맞네. 다음 몇 번? 4번입니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삼국유사에는요. 기편도 있고 열전편도 있는데 인물과 관련돼서는 주로 열전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수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의 열전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린 것은 얘는 암기형이 아니라 1번과 2번과 3번을 지웠을 때 남는 거. 그다음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게 좋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최소한 1번, 2번, 3번을 지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뭐다? 지문, 접근, 원리입니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주어지는 힌트니까 힌트 찾으시고요. 그걸 통해서 지문을 읽어본다면 훨씬 더 편하게. 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즉 문학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문학은요. 몇 퍼센트가 출제된다고요? 자, 무려 24%. 문항수로 따지면 몇 문제 나온다고요? 6문제가 출제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6문제. 어차피 현대시에서 나오든 고전시가에서 나오든 소설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나왔을 때 최소한 뭐는 갖고 있어라? 지문을 접근하는 원리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힘드시면 기본적인 작품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기본적인 작품, 제 교재 안에 있는 작품 정도가 기본적인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정도 알든가 아니면 플러스 뭐까지? 지문을 접근하는 원리, 접근법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은요, 문학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비문학 들어갑니다. 이게 비문학이거든요. 독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부터 이제 정리. 자, 비문학이라고 저는 하지 않고 이제 독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서. 왜? 비문학에는 크게 세 개. 독서, 화법, 작문까지 비문학. 됐죠? 무슨 독서. 지문의 길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길어. 엄청 깁니다. 그거. 천자가 넘는다입니다. 천자가 넘는다고요. 그리고 딸려있는 문항수를 보니까 14번부터 16번까지인가 세 문제. 그러니까 군문은 다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군문 시험은요. 독서 지문을 좀 길게 빼고 독서 지문을 좀 더 길게 빼고 문항수가 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문제 정도. 참고로 세 문제 아닙니까? 한 문제는 꼭 문법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요거와 관련된 요게 문법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은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본문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답을 찍으시기 바라고요. 문법 문제는. 그리고 나서 본문을 읽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뻔하지 않습니까? 이 독서 파트의 문제는요. 문제가 크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뭐 내용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 일치 불일치 또는 추리하는 문제,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수 방식 문제, 형식과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두 문제를 다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내용입니다. 글을 읽었을 때 완벽히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요, 이건 장면을 상상했으면 좋겠어. 가급적이면. 자, 장면을 상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이 독서 파트는요,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나마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문이 좀 쉽기 때문에 할만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문이 조금만 어려우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야, 이거? 나는 분명히 뭘 읽었는데, 글을 읽었는데, 이건 아니다. 글자만 읽은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랬을 때, 자, 나중에 또 독서 파트 설명할 때 설명하겠지만,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 말입니다. 됐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장면을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독서도. 물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것은 결국 글자를 읽는 거 아닙니까? 그 글자를 통해서 뭐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은요, 다 풀 수 있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 100%. 됐죠? 그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장면을 상상. 이건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식 문제야 뭐. 서술 방식 정도만 아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제가 실전 들어가면은요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이 문학이나 독서거든요. 왜? 시간 잡아먹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에 완벽히 끝내서 세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이해가 잘 안 돼. 또 읽어. 그러다 보면은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의 경우 25문제를 25분 동안에 풀어내야 되거든요. 기본입니다. 25문제를 25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한 35분 동안에 풀었어. 만약에 여러분 선택한 과목 자체가 빨리 문제 풀 수 있어.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도 똑같이 25분의 시간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요 박살난 겁니다. 이거는. 또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국어를 가장 먼저 풀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긴장 빡 되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올해는 틀렸다. 풀 힘도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시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 독서 파트에서는 딱 하나만 강조하겠습니다. 내용을 읽고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 문제든 형식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싹 다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실제 상반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독서. 아까 읽은 그 지문 있지 않습니까? 레코드의 비밀입니다. 문단이 4문단이고요. 글자 수는요. 1146자. 요게 하나 나왔고 화법. 이 나왔고. 됐습니까? 이렇게 두 문제 나왔습니다. 두 문제가 아니라 세 문제.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세 문제와 관련된데 문법 하나를 뺀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해당되는 문제와 서술 방식에 해당되는 문제. 얘는 뭐 화법 문제니까 따로. 됐습니까? 자, 아무튼 요 정도로 나오는데 자, 정말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문학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마찬가지고 요걸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어려우면은요. 그냥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장면을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이 된다는 것은 내용이 완벽히 이해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거 한번 독서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마 독서 파트, 문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싹 다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정리 다시 한번요. 독서 몇 %라고요?
14.4%라고요. 됐죠? 이 정도 나온다입니다. 됐죠? 비문학이죠, 비문학. 14.4% 정도가 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학보다는 좀 적죠, 군문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3문제 좀 넘게 출제됩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문학과 비문학을 합쳤을 때 몇 문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거니까 이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저하고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겠죠? 됐습니다. 자, 마무리. 마지막 어휘 파트거든요. 자, 저 어휘는요. 자, 첫 출발부터 제가 별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별표. 여기 별표. 문법이 별표가 아닙니다. 문학이 별표가 아니야. 독서, 비문학이 별표가 아닙니다. 뭐가 별표? 어휘가 별표입니다. 됐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휘는 몇 문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게 평균입니다. 어휘는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게 평균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어휘 파트는요 제가 따로 강의하지는 않거든요. 선생님 그럼 대체 어떻게 합니까? 암기하시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해결할 때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무슨 문제? 한자성어 문제. 아 그러나 한자성어 문제 나오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한자성어 문제. 그럼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뭐라 해야 된다? 읽을 수 있어야겠죠. 이 한자를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소탐대실, 오매불망, 자 십시일반, 수연만장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무슨 뜻인지 아셔야죠. 전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자성어 공부할 때는요. 첫 번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는 고야. 자, 화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당연하지. 근데 이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실제 잘 보십시오. 어휘 파트는 지금부터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거 공부하십시오. 첫 번째, 예. 이 친구는 무조건 공부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 속담 및 관용구. 자, 물론 이 음절의 한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한자가 좀 자신이 있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음절의 한자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자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얘하고 얘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버릴 건 버리자라는 얘기입니다. 버릴 건 버리자고요. 버릴 건 버리자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연히 이쪽 관련된 문제도 출제되겠죠. 그때 제가 콕 찍어서 이 정도까지는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 따로 암기. 그 정도.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면 되냐면 한자성어는 무조건 공부하시고요. 속담 및 관용구까지만 공부하십시오.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버릴 건 버리시고요. 알겠죠?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효과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기껏해 어휘는 몇 문제? 3문제 정도. 점수 100점으로 따지면 하나에 4점이니까 12점이거든요. 100점 만점 중에서 12점 날라갔어. 그럼 몇 점? 88점입니다. 아이고, 88점만 점수를 받으면요. 웬만한 중요는 다 통과가 됩니다. 국어 때문에 떨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수 70점대입니다. 합격점이. 그것부터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점수는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자. 근데 실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세 문제를 다 버려? 아니 100%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얘도 나올 수 있잖아. 그럼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까지 맞힐 수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땡큐지 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는 무조건 맞힐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럼 땡큐. 그럼 얘는 88점이 아니지. 플러스 알파. 얼마든지 자 맞히는 대로 점수를 플러스 시키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문법 틀릴 수 있죠. 선생님 저는 문법에 자신이 없습니다. 몇 가지 틀릴 것 같은데 괜찮다니까. 그래도 충분히 뭘 수 있다? 합격 점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국어 때문에 군무원 시험을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꼭 하십시오. 왜 제가 어휘 파트에 별표를 쳤냐면요. 저는 수업 시간에 강의를 이거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암기할 수 있는데 뭐하러 강의합니까?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어휘는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반드시 요 두 가지만은요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다음. 자, 다시 한번 어휘는 몇 퍼센트라고요? 12%. 문항수로 따지면 몇 문제? 3문제. 됐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되죠. 다시 문법은 몇 문제? 49.6%, 12문제. 문학은 24%, 몇 문제? 6문제. 비문학, 독서, 화법, 작문은요 14.4%. 그러니까 문학과 독서라, 문학과 비문학 합치면은요 9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이 말입니다.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되겠다겠죠. 나머지가 이 친구 3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착실하게 대비를 하시면은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출제 경력 및 대처를 한번 따져 봤고요. 그다음 2장 저의 커리큘럼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시대고시의 커리큘럼이겠죠. 시대고시.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커리큘럼입니다. 이겁니다. 간단해. 시대고시는요. 간단하죠. 자, 3단계 학습법.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3단계 학습법.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이 말인데. 자, 1단계는요. 기본편입니다. 몇 강? 40강입니다. 자, 이 40강을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법과 독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문학과 비문학 합쳐서 독해. 요걸 강의하는데 40강을 쓰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어휘는 여러분들이 맡기는 겁니다. 알겠죠? 됐고요. 자,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문법을 조금 더 많이 강의를 했으면 좋겠죠? 제가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문법과 독해 묶어서 40강.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법이 어려워. 그럴 수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법을 빠르게 1회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2회독할 때는 할만하십니다. 이거 솔직히. 됐죠? 아무튼 이게 1단계야. 자, 1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뭐? 기본편.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개념들을 싹 다 정리하는 게 바로 1단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1단계 끝났으면 문제 풀어봐야죠. 10강으로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10강으로 문제 해결.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문제 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발췌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됐죠?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질문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문제 풀이는 10강.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테마편이거든요. 이건 5강인데 이건 뭐냐면요. 요 중에서 중요한 것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5강 정도로 만들어서 따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겠지. 테마편이라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기본편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요따 집어넣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총 몇 강? 55강. 으로 군무원 국어를 끝내드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빡빡하죠, 솔직히. 55강이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해보겠다입니다. 55개를 가지고서 점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죠? 정말 잘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저하고 함께 군무원 한번 준비해보자 라고 하는 분들은요. 정말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꼼꼼함이 중요해. 뭔들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실제 군무원 국어 점수가 높기 위해서는요. 아마 꼼꼼하셔야 될 겁니다. 됐죠? 일반 공무원 시험보다도요. 더 어렵습니다. 군무원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번 해볼까? 뭐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쓸데없는 자만감 가지고서 수업 듣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하나 밟고 간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55강을 잘 따라오시면요.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점수는 제가 우선 기준을 줘야 되면 90점 정도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문제당 4점씩이니까 88점 괜찮아. 92점도 괜찮고 언저리 까지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 봐. 이거 못 받아도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목표는 이렇게 잡읍시다. 90점 정도.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그러면 국어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자,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자, 화면지고. 자, 모든 시험이 이렇습니다. 나라에서 보는 시험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준비를 착실히 해 가신 분들은요 무조건 점수가 좋습니다. 알겠죠?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 강의를 듣고 따라오신다고 한다면은요 정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군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격 수기까지 이렇게 딱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요 본 강의에서 여러분 당연히 얼굴 만나 뵐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 정말 1강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서 만강으로 기본 개념을 완벽히 끝낼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1강에서 만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